안녕하세요. 이런 곳에 뭔가를 보내보는 건 처음이라 제 사연이 횡설수설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40이 된 유치원 교사입니다. 유치원에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어가는 나름 연륜 있는 교사예요. 제게는 40 후반을 달리고 있는 남편이 있고 결혼 생활을 한 지는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가 좀 늦게 결혼하다 보니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남편은 현재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잘 나가는 중소기업의 회사원으로 지금 있는 부서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집에서 연애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젠 익숙해져 버린 그런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싸울 일도 별로 없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요. 남편이나 저나 서로 일중독 기질이 약간 있어서 집에 와서도 항상 마주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있곤 합니다. 남편과 저는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가끔은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변에서도 너 결혼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발생하는 바람, 이혼, 불륜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안 이랬던 탓일까요? 제게도 믿기지 않은 일이 며칠 전에 일어났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처음 시작은 남편 회사에 새로운 인턴들이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인턴들이 들어온 것 때문에 한창 남편도 바빴었습니다. 부서 팀장이다 보니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죠. 그래서 남편은 잘 안 하던 야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도시락 싸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사 먹는 것도 돈 낭비라고 생각해서 도시락을 싸줬더니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둘 다 일중독이긴 하지만 무조건 8시 전에는 서로 집에 들어오기로 했고 야근해야 되는 일이 있어도 집에서 하자고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래도 평범한 회사다 보니 야근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그날도 남편의 야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급하게 나가다 보니 도시락을 두고 나갔더라고요. 점심은 그렇다 쳐도 저녁까지 사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결국 남편 회사에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남편 부서 사람들에게 남편이 직원 휴게실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 한 번 더 두드리니 남편이 벌컥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 회사에서 못 보던 젊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쉬고 있었나 보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넘어갔어요. 그때 의심을 했더라면 지금 좀 달라졌을까요? 아무튼 남편은 가져다줘서 고맙다며 커피라도 마시고 가라고 했고 저는 집에 할 일도 있으니 괜찮다고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남편 회사에 새로 들어왔던 인턴들이 갑자기 연락이 안되고 결국 도망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엄청 짜증을 내며 그 뒤처리 수습을 해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타깝기만 했죠. 동시에 인턴들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작 조금 힘들다는 이유로 직장을 도망치면 도대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는 건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오전 수업만 하고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끝나고 뭐 할지 기대하면서 들떠 있었죠. 저도 그랬고요. 일찍 끝난 김에 남편이랑 같이 점심을 먹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말하는 것을 까먹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혼자서 밥을 먹으니 제가 불시에 회사를 들른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유치원이 끝나고 낮 12시쯤 남편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막 점심시간이 되어 직원들도 밥 먹으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 안으로 들어가서 남편이 있는 부서로 갔어요. 저 멀리서 보니 남편이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는 모습은 많이 봤지만 회사에서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웃음이 나왔고 쿡쿡 웃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죠. 사무실 문을 열면 남편이 문을 등지고 앉아있는 구조라서 남편은 아직 제가 온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놀라게 해줄 심산으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순간 남편이 보고 있던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여자 속옷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발소리를 내버렸고 놀라서 뒤돌아본 남편은 저를 보고 더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거냐고요. 제 속옷을 사려고 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구매창이 아니라 그냥 사진이었었거든요. 그냥 남편 취향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긴 하지만 한 번도 연애할 때도 이런 취향을 내비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는지 횡설수설 말하더라고요. 언제 온 거냐,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냐, 그냥 검색하다 보니 이런 게 나온 거다면서요. 저는 남편 보고 일단 진정하라고, 네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남편도 횡설수설 말하던 걸 멈추고 진정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짜증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여자 속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좀 의심이 되고 충격이긴 한데 아직 사진만 보는 단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파렴치한 놈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취향을 알게 되고 나서 5일 후 남편의 회사 동료와 남편이랑 저랑 같이 술을 먹게 되었어요. 사실 이 셋은 대학교 때 친해진 사이라서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저는 술이 좀 센 편이고 남편은 술이 약한 편이라서 항상 남편이 먼저 가버리곤 하는데요. 그날도 셋이서 먹다가 남편 먼저 술에 취해서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저랑 회사 동료인 그 친구랑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한 걸 보고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 있다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뭔지 궁금해서 무슨 얘긴데? 라고 물었습니다. 최근에 인턴들이 다 도망가거나 잠수 탄 건 알고 있지? 응, 남편이 얘기해주던데? 그 인턴들이 다 여자였어. 그렇게 정신머리가 약한 애들도 아니었고. 저는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인턴 얘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인턴들 도망친 이유가 따로 있다고. 근데 그 도망친 이유가 바로 우리 남편 때문이라고요. 저는 듣고 순간 얘가 농담하는 건가 싶었어요. 남편이 대체 뭘 했다고 그 많은 인턴들이 다 도망을 치냐고요. 제가 못 믿겠다는 눈치를 보이니 걔가 답답한 듯 가슴을 쿵쿵 치더니 다시 얘기했습니다. 너 니네 남편 성적 취향이 뭔지는 알고 있지? 저는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대답했습니다. 응, 얼마 전에 나도 알았어. 근데 남편 취향은 갑자기 왜? 너 충격 먹지 말고 들어. 너네 남편 인턴들한테 가지고 있는 속옷 찍어서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고 심지어 입고 있는 속옷도 보여달라고 했대. 뭐?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얘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색하면서 진짜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친구도 답답해 하더라고요. 믿기지 않겠지만 자기 말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면 회사 내에서 쓰는 메시지 내용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못 믿겠어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걔가 폰을 꺼내서 찍어놓은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놀랍게도 친구가 했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랬는데 남편의 성적 취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럽고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메시지에 있던 내용은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속옷 사진 보내달라. 혹시 오늘 무슨 속옷 입었니? 보여줄 수 있니?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이 그 사진 속 메시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떨고 있었는지 친구가 걱정하더라고요. 저보고 괜찮냐고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의 무의식적으로 계속 괜찮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메시지들의 내용은 인턴 여자애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도 우리 쪽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 남편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이미 필름이 끊긴 남편은 맞고서도 계속 잤고 친구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며 말리는 척만 하고 사실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다 수치스럽고 쪽팔렸습니다. 친구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일단 집에 너무 가고 싶어서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남편을 부축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몇 번이나 남편을 땅바닥에 버리고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 친구에게 그 사진들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고 일단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맨정신의 상태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남편이 해장국을 끓이고 있었고 저는 저런 남편이 정말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몰래카메라라고 해도 촬영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일단 사실 확인해야 하니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방 밖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는 저를 보고 웃으며 얼른 와서 해장하라고 했고 저는 억지로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이랑 저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눈치를 한번 보다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 도망친 인턴들은 전부 어떻게 됐어?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어물쩍 넘기기로 했어. 어차피 인턴이니까 우리 쪽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근데 인턴은 갑자기 왜? 라고 물어보니 마치 제가 이상한 짓 하다 걸린 사람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괜히 숟가락만 휘저기며 말했습니다.
그 인턴들 왜 도망친 거래? 최대한 떨리는 걸 참고 물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어제 봤던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남편의 시선이 느껴지자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어? 보나마나 힘들어서 그랬겠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저는 소름이 돋고 무서운 마음에 남편한테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들이밀곤 따졌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들은 뭔데? 너 대체 인턴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남편이 사진 속 메시지들을 보고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고 저는 그게 더 수상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나 네 성적 취약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이건 아니지. 이건 엄연한 범죄야. 너 이거 얘네가 이걸 들먹여서 고소하면 우리 빼도 박도 못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니 남편은 허를 찔린 듯 말을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제가 이해를 하든 욕을 하든 뭐라도 할 텐데 말이에요. 남편은 그냥 미안하다 이러기만 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짜증이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걔도 깨어있는 상태였죠. 저는 친구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친구는 그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왜? 라고 물었고 친구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도망친 인턴 중 한 명이 자기한테 방금 연락이 왔었다고. 근데 그 아이가 제 친구랑 저한테 얘기해 줄 게 있다고 만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저는 의문이 들어서 너는 그렇다 쳐도 나는 왜? 라고 물었고 친구는 네 남편에 대한 얘기라서 그런가 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납득이 된 저는 그럼 지금 보자고 약속을 잡았죠. 약속 장소인 회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랑 저랑 그 인턴 하다 그만둔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왔고 저는 꽤나 앳된 얼굴을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을 보아하니 그 아이가 하려는 얘기가 썩 좋은 얘기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자기는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얼마 전에 나오게 되었는데 팀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그녀의 얼굴이 왜 이질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도시락을 주러 갔던 그날 직원 휴게실에서 남편 뒤로 보이던 젊은 여성이 바로 이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팀장님은 바로 제 남편이고요. 저는 머리가 아파지는 걸 애써 참곤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들을수록 얘기는 더 가관이더라고요. 팀장이랑 몰래 만나면서 잠자리도 가지고 그랬는데 다른 인턴 여자애들에게도 찝쩍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성적 취향이 너무 더러워서 결국 끝내기로 하고 며칠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도망쳤다던 그 인턴들도 나중에는 다 정식으로 퇴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이틀 연속으로 충격적인 일들이 몰아치니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장실 가겠다고 일어났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친구가 있었고요. 저는 남편 이름도 부르기도 싫어서 그 새끼 어딨냐고 물었고 응급실 밖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박차고 나갔고 남편 얼굴을 보이자마자 멱살을 잡고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본 순간 눈이 확 돌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네 더러운 성적 취향까지 다 봐줬더니 하다 인턴이랑 바람까지 나냐고. 네가 사람이냐고 막 따졌죠. 보다 못한 친구가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나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랑 같은 집, 같은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다니 정말이지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마냥 소름이 돋더라고요. 더 이상 그 자식이랑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요구했고 그 여자의 말을 녹음한 것이랑 인턴들에게 보냈던 메시지들을 들먹이면서 나랑 조용히 이혼하고 끝낼래 아님 소송까지 갈래라고 물으니 아무런 말 없이 이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의 더러운 증거들을 모두 15부님의 핸드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메시지 보낸 내용, 음성 파일 등등 모든 걸 보냈으니 15부님도 자기 자식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자식인 걸 알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바로 짐을 싸고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이것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 제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반려자의 성적 취향을 제대로 알고 만나셨으면 좋겠네요.